2단계 뭐 해야 된다?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심리검사가 뭘까요? 심리검사. 심리검사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심리검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하는 분이 거의 없어. 그렇죠? 심리검사가 뭐예요? 그렇죠. 마음을 알아보는 검사. 말씀 잘하셨어요. 또 배진 원장님의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검사라고 제 알고 있고 이게 제일 기본 검사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요. 심리검사는 객관화되고 표준화돼야 되죠. 인터넷 무료 검사 표준화 됐을까요? 표준화 안 됐어요. 재미로 심리검사 많이 있죠.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표준화 안 된 거예요. 정확히 이제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심리검사란 나와 있죠.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검사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측정하는 도구예요. 이 정신과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있죠? psychological trait, 심리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psychological trait, 심리적 속성을 측정하는 도구가 심리검사예요. 심리적 속성은 우리가 사이코라고 하는데 사이코, 이 마인드, 심과 그다음에 트리트 이 두 가지를 합성한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심리적 특성이라는 거죠.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도구가 심리검사인데 그럼 심리적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심리적 특성에는 기능도, 성격도, 발달도, 동기도, 불안척성 이런 것들이 뭐예요? 심리적 특성이라는 거죠. 심리적 특성. 이 심리적 특성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정신이라고 하죠. 이것을 측정하는 도구가 뭐다? 심리검사다.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심리검사는 왜 사용하는가? 심리검사는 개인의 행동 표집을, 여러 가지 행동을 표집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심리검사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심리검사 가지고 무엇을 측정하는 걸까요? 개인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서 심리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차가 뭘까요? 인디비주얼 디퍼런스는 개인 간 차이와 개인 내 차이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개인차라고 하죠. 개인 간 차는 뭘까요? 개인 간 차. 또래 집단에 비해서 이 아이가 빨리 발달했는가, 느리게 발달했는가 이걸 알아보는 차이를 알아보는 거죠. 이게 개인 간 차이. 대부분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또래에 비해서 빠르다, 느리다. 이게 개인 간 차지요. 개인 내 차는 뭘까요? 한 아이 안에서 생기는 차이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죠. 인지 능력은 좋은데 어느 능력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한 아이 중에서 발달 검사에서 인지 능력은 좋고 어느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무슨 차? 개인의 차라는 거죠. 이처럼 심리 검사를 가지고 개인 간 또래와 얼마큼 차이 나는가 아니면 개인 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심리 검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진단해 분류하고 또 나중에 예율을 알아보는데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인지적 행동, 또 정의적 행동. 정의는 어펙티브는 그러니까 정서 비슷하죠. 그 다음에 심동, 사이코, 운동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개인차로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심리검사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심리검사 굉장히 다양하지요. 여기서는 제가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는가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표준화된 검사다, 후사적 검사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표준화 심리 검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아이를 진단 평가할 때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표준화됐다는 것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반응한다. 문항을 읽고 얘는 완전 가능, 부분 가능, 불가능.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 가능이면 2점, 부분 가능은 1점, 불가능은 0점. 반응에 따라서 뭐가 정해져요? 가지고 그 점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죠? 해석하게 되는 거죠. 해석할 수 있는 검사예요. 해석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와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영어로는 뭘까, 놈이? 기준이 있는 검사를 표준화 심리 검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반대로 이런 반응 패턴 기준이 없어요. 그냥 심리적 특성에만 관심이 있는 검사. 걔는 다양한 반응들을 다 허용해 주는 거. 아까 사람을 그려보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반응하는 거. 이 반응을 점수 매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된 심리검사와 투자적 심리검사는 쉽게 말하면 기준이 있냐 없냐. 그래서 기준이 있는 게 해석이 가능하고, 투자적 검사는 다른 아이 비교해서 어때요? 해석이 불가능한 그 개인 특성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보는 검사죠. 대표적인 표준화 검사 이런 것들이 있고, 대표적인 투자적 검사 이런 검사들이 있어요. 혹시 MMPI 많이 들어보셨죠? MMPI.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성검사라고 하는데, 건강검사 하면 돼요. 지금 2까지 나왔는데 567개 문항이에요. 엄청 많죠. 어떤 기관에서는 교육교사를 채용할 때 MMPL 검사를 한다 이 말도 들었어요. 들어보셨나요? 이 검사 결과를 가져오라고 하는 원도 있다 하대요. 쉽지 않은 검사예요. 이것도 해석 원리는 나중에 말씀드린 똑같아요. 제가 이제 교사들의 어떤 마음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이것도 표준화 시켰어요. 나중에 우울과 불안과 분노감, 스트레스, 자기 회복, 자기 자아 회복성이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표준화 심리 검사라고 하고, 대표적인 투자 검사, 이 사람이 로르샤라고 하는데,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코가 코끼리 맞아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여기만 보고, 이게 보이나요? 로켓가 발사하는 장면 같다. 또 어떤 여성은 이렇게 또 해요. 이처럼 보는 사람 관점에서 다 달라요. 이 검사는 러시아가 이렇게 한 백지 종이에다가 검정 물감, 빨간 물감 이렇게 마구잡이 짰어요. 마구잡이 어떤 의도가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짜고 반절 접어 편 거예요. 이게 무슨 기법이죠? 데칼코마니 기법이요. 데칼코마니 어떤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보는 사람마다 다 달리 반응한다는 거죠. 달리 반응은 이것을 기준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개인의 어떤 심리적 속성만 파악하는 거죠. 하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자기 심리적 세계를 묘사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검사 장단점이 있어요. 표준화 심리 검사는 실시하기가 용이해요. 회춘도 용이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다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 단점은 뭘까요? 심리 속성을 다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문항이 제한적일 수가 있고,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시가 용이하고 채점도 용이하고 신뢰 타당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투자 검사는 개인의 독특성을 다 반영할 수가 있어요. 표준화 심리 검사처럼 거짓말을 못해요.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가 없죠. 무의식을 반영할 수 있어요. 무의식까지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은 뭐예요?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임상적 타당도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임상가의 판단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검사를 사용해야 된다? 표준화된 심리적 검사를 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네 번째. 심리 검사에는 어떤 영역들이 있을까? 11개 영역으로 분류를 했어요. 지능, 인지, 잘 아시죠? 지능.
또 지각 감각. 그런 지각 감각에 관련된 검사들은 눈과 귀,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운동기관 협응하는 가 알아보는 검사인데 주로 학습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지각 감각 검사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성격 인성,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룰 것이고, 발달, 이 발달 검사도 다룰 겁니다. 또 적응 행동, 적응 행동이 사회 성숙도 검사, 사회성 기술 검사에 관련된 것들이죠. 정말 중요하죠. 지능과 적응 행동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학습에 관련된 검사, 이건 취약 준비도 검사, 그다음에 사회 적응에 관련된 검사들, 그다음에 언어 관련된 검사들, 문제 행동에 관련된 검사들, 장애 관련 검사들, 부모에 관련된 검사들. 이렇게 11가지 영역으로 심리 검사들을 분류를 해봤어요. 빨간 글로 지금 다 된 것들은 지금 전문가 과정에서 다 다뤄볼 검사들이에요. 이 빨간 검사들은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그래서 발달 관련 검사, 사회 적응 관련 검사, 정서행동 검사, 장애 진단 검사, 성격 인성 검사, 부모 영역 검사. 이 영역 몇 가지입니까? 6가지 영역의 검사들. 이것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기원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 상담용으로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다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